자, 이번에는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모든 지역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축물의 종류, 주택을 질 것이냐, 창고를 질 것이냐, 공장을 질 것이냐, 근생을 질 것이냐, 모든 그런 종류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폐율은 얼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얼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보게끔 되면, 아, 이거는 도시 지역에다가 어떤 종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된다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봤더니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도 질 수 있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임야가 나왔는데 임야가 도시 지역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목은 임야지만은 산지 전용 허가만 받게끔 되면 바로 여기 뭐야? 다세대도 질 수 있고 아파트도 질 수 있는 땅이다 하는 거를 우린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용도 지역이라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능한 한 도시지역 쪽에 지어라 해갖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역에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고, 농림지역은 농사만 짓자는 얘기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자 이런 뜻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분류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7조에 보면 용도 지역의 건폐율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왼쪽에 보면 도시지역에 오늘 비도시지역에 있는데 이거는 뭘로 정해진 거냐면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보면 건폐율이 70%가 완전히 틀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항상 보면 조례까지 마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70%인데 대부분 보게끔 되면 건폐율을 도시지역에서 대부분 서울이나 뭐 이런 데는 60%를 하죠. 보면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가 법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법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조례고, 조례가 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도 지역에서 용적률에서 주거지역 얼마까지 나와 있죠? 500%까지 나와 있죠. 근데 이 주거지역도 뭐야?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져 있죠. 준주거지역까지.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면 뭐 350%, 400%다 이렇게 조례로 다시 할 수 있고,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뭐 300%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250%다, 200%다, 200%다 뭐 이렇게 하는데 200%를 250%까지 돼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가 아파트를 짓는데 임대 아파트를 얼마 정도를 지금 집어넣겠느냐 하면은 집어넣는다 그러면 원래 용적률이 200%인데 210%나 220%까지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서 일반 아파트 말고 임대 아파트도 좀 지어서 넣으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200%까지 만들어 놓고 법에는 250%까지 된 걸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 용도 지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도 지구는 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조례로 규제한다 그랬죠. 조례로 규제하는데 대부분 뭘에 대한 규제냐면 건축물에 대한 규제입니다. 건물을 높게 져라, 낮게 져라, 뛰어서 져라, 어떤 식으로 져라.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뭘로 된다? 조례로만 규제를 합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구가 10가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9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건 9개는 정해놓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용도지구 보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렇게 지금 보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없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낙타해야 되겠다고 할 때 여기에 의해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뭐 고도지구나 뭐 이런 거는 다 빼놓고 그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만 지정이 되고 건폐율의 최고 한도는 60%입니다. 자, 취락지구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만들어진 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죠. 그 이제 취락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박정희 정부 때에 국립공원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하고 다 재가지고 설악산 국립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고 딱 지정을 했죠. 지정을 했는데 그 안에 개인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죠. 국립공원 안에. 그럼 그 사람들을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면 저 다른 데로 내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립공원 바로 옆에다가 한 곳을 정해져 갖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집을 지려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종 일반 주거 요만큼을 다시 말하면 한 2,000평, 3,000평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물 잘라서 만들 수가 없잖아. 거기가 전부 다 뭐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거기만 잘라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취락지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취락지구는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일종 일반, 그 땅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법규 적용을 받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전부 다를 해갖고 큰 땅을 써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 다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여기는 조금 더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 했을 때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락지구를 지정해버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나온 땅인데 계획관리지역이다 또는 뭐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원래는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데는 취락지구가 아니고,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만 지정이 되는 거야. 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조금 더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거지, 일종 일반 주거로 지정이 된 거를 이미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똑같이 집을 짓게 할 수는 없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일종 일반 지역보다 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조금 낮은 데서 조금 풀어주는 것이 취락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낮은 것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존 지역에만 지정이 돼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취약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것이 국립공원을 만들면서 그 국립공원에 안에 있던 집을 바깥에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옮기면서 거기를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를 취락지구라는 걸 만들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한 것이 취락지구인데 그때 시작했다 취락지구는. 그런데 이제 보게끔 되면 취락지구가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제 그 후에 그 자연 취락지구가 집단 취락지구로 나눠진 게 뭐냐면 그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를 삼수를 하셨죠? 삼수하셨어요. 맨 마지막에는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안 되면 내가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했는데 3대 선거 공약을 했어. 농어민 집비 탕감, 충청도 김정필 씨 총리,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풀겠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개발제한구역 자세히 나오게끔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라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에만 있는 거고 자연 취락지구는 일반 아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적, 자연환경보존 지역에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다른 데로 짓지 말고 여기다가 집을 짓게끔 되면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고도 좀 더 건폐율과 용적률과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하고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만들 수 있고 수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로와 수도를 만들 때 지금 배수로를 30cm로 만들어 50cm로 만들어 얼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땅 면적에 의해서 거기를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는 부족하더라도 그쪽 그런 쪽에 개발진흥지를 지정해서 가능한 한 그쪽으로 집을 지어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개발진흥지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서 토지용계가 하기를 봤더니 개발진흥지구다 할 때는 여기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 몇 년 후에는 사람이 늘게끔 되면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가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대로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하는데 대부분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많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봐도.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 5개 신도시를 만들었죠. 노태우 정부 때. 그 중에서 이제 일산입니다. 나머지는 성남이나 이런 쪽에는 좀 빨리빨리 개발이 됐는데 그 일산은 워낙에 대규모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을 두고 수의 계약으로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산에
이렇게 상업지역 같은 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게끔 되면은 돈 있으신 분들이 그건 시간이 흐르면 올라가는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이 뭐 50, 80평, 100평 이런 상업지역을 사놓은 건데 성남이나 이런 다른 데는 빨리빨리 개발이 되는데 일산은 안 되는 거야. 생각대로. 그러니까 땅을 사놓고 기다리신 분들이 아 이거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주변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이 안 들었었잖아. 이거 뭘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모텔 허가가 나는 거야. 모텔 하나 진 거야. 영업이 엄청 잘 되네. 드라이브 코스로.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상업지역에 이제 몇 명이 그래서 거기 그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텔촌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모텔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모텔촌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와 학교가 만들어진 거야. 학교 가려면 어딜 지나가?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아니 거기는 어떻게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모텔 앞을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가 없게끔 돼 있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학교를 먼저 졌어? 모텔을 먼저 졌어요? 그럼 모텔을 없애야 돼? 학교를 옮겨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대에서도 아파트를 옮길 수 없고 학교를 옮길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든지 모텔을 옮겨야 되겠는데 모텔을 먼저부터 10년 전부터 먼저 지어놓은 걸 없앨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모텔은 이제 몇 년마다 다시 이제 계약 연장을 허가를 받죠. 그때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해갖고 청소년의 위해가 되는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상업적인데 그 영업행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텔로 해갖고 다 건물까지 다 지어놓고 10몇 년 동안 장사를 잘 하다가 이 사람들이 뭐 해갖고 소송을 했습니다. 안 해줄 수가 있냐. 근데 판사님이 뭐라 했냐면 조례로 정해서 한 건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모텔촌을 다 없애게끔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주거 환경에 위해가 되는 허가는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상업지역에 많아요. 상업지역인 경우에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이 복합용도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건 뭐에 의한다고요? 용도지역에 의해죠.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이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질 수 있는 종류가 따로 있죠. 근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옆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용도지역을 잘라서 바꿔야 돼? 안 바꿔도 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버리면 몇 가지의 건물을 더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1종 일반 주거지역 건물만 질 수가 있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 정해놓고 그 옆에 뭐가 정해있어?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했으면 복합용도지구의 조례에 의해서 1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 이런 건물은 질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용도지역에서 조금 더 풀어주는데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더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을 낙찰 받으려고 봤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감정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합 용도지구라는 겁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10번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 이렇게 있었죠. 그럼 만든다 그랬죠. 만드는데 용인시에서는 뭐야?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제지구, 보행자 우선지구, 경관지구라는 걸 따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용인시 조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용도지구가 없어도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10번째는 만들 수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제지구, 보행자 우선지구, 경관지구 이런 걸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용도지구가 총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뭐 고도지구 높게 짓지 말아라 뭐 경관지구 뭐만 지어라는 건폐과 용적률을 뭐 정리하는데 이런 거기 때문에 조례만 봐도 됐는데 아까 취락지구나 복합용도지구나 이런 거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